네, 안녕하세요. 포도나무병원 자리학과 장재원입니다. 제가 비욘디 촬영이 처음이고 또 이렇게 라이브도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잘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프 재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면서 그와 관련된 부상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좀 골프를 좀 쉬면 좀 치료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보통 골프를 쉬지 못하고 계속 골프를 치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골프를 좀 더 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전에 이제 의료진이나 이제 트레이너 분들 상대로 했던 강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일반인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TPI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축약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타이틀리스트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틀리스트는 미국에서 그 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리스트 회사에서 그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볼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을 봤더니 이 골퍼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을 못 치게 되니까 볼의 그 매출이 감소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리스트는 그 그렉 로즈와 이 데이브 필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DC와 그 골프 이제 프로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골퍼들이 부상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길 원했고, 그래서 이런 TPI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리스트가 혹시 우리나라 회사인 거 아시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필라 코리아가 이제 타이틀리스트를 이제 인수해서 이제 타이틀리스트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되었으니까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PI에서 하는 얘기는 골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적은 힘,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조금만 쓰고도 충분한 이제 거리를 내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고요. 이제 효율성이 좋아야 부상 위험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프 스윙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아무래도 의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이제 골프 프로분들이나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랑 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허리 회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골프에서 허리는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쪽 회전의 부분은 목이나 등 쪽은 많이 되지만 허리는 거의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보면은 이쪽 뒤쪽에 이제 후방관절이라는 곳이 있는데, 후방관절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서 대부분 허리는 이제 굴곡과 신전, 그러니까 굽혀지는 것과 펴지는 것 위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전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네, 큰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이 척추 모형인데요. 이쪽에 척추뼈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디스크들이 보이고요. 이쪽 뒤쪽에는 이제 후방관절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후방관절은 척추의 움직임을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후방관절이 아래 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에는 상당히 이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비해서 이제 등 쪽은 이 후방관절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회전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회전이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TPI에서는 이제 관절에 얘기할 때 중요한 점을 이제 관절별 상호 의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관절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성, 그러니까 덜 움직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동성,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안정성과 가동성, 많이 움직이는 것과 많이 안 움직이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이것을 보상하냐면 관절별 상호 의존이라고 해서 한 관절은 주로 가동성을 담당하고 한 관절은 주로 안정성을 담당하면서 서로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은 이제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이고 발목은 가동성, 무릎은 안정성, 고관절은 가동성, 허리는 안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등은 가동성, 견갑대는 안정성, 어깨관절은 가동성, 팔꿈치는 안정성, 손목은 가동성, 손은 안정성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추 같은 경우에도 하부 경추는 이제 안정성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상부 경추는 가동성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들 같은 경우 이제 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평발 같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동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들은 보통 가동성 아니면 안정성 그 둘 중에 하나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성은 안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가동성은 잘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은 보통 이제 한 축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허리 같은 경우는 뭐 굴곡과 신전,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랑 그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거고 이제 회전하는 방향, 이제 크게 세 가지 움직임이 있을 텐데 허리는 이 중에서 굴곡과 신전을 주로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좌우 움직임이라든지 회전은 조금 이제 덜 하게 돼서 그 굴곡과 신전을 주 가동성 역할을 한쪽으로만 하게 돼서 주로는 안정성을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동성을 위하는 관절들, 어깨관절이나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 저희는 어깨관절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굴곡이랑 신전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전, 외전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내회전, 외회전 등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들은 이제 가동성을 주로 담당하는 관절이 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할 때 강한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날개나 동체가 약하다 그러면 이 강한 엔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움직일 때 버텨주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안정성이 필요한 곳이고 대부분은 저희가 코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천추 부분에 이제 안정성, 잘 버텨줘야지 저희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스포츠들을 보면 이렇게 던지기, 휘두르기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큰 차이는 이게 힘이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던지기랑 휘둘리기 동작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사냥할 때는 어떤 사냥이나 이런 것도 사냥할 때 저희가 끝까지 뛰어서 쫓아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이나 어떤 이제 창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이 속도를 빨리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이제 던지기나 이제 휘둘리기 같은 동작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던지기, 휘둘리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다리, 한쪽 다리는 이렇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반대쪽 팔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회전하고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제 사슬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쪽에 뒤쪽에 이렇게 사슬 근육이 있어서 우리 몸을 회전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던지기 같은 거 봤을 때 왼쪽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이 고관절 내회전근이나 이제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다음에 이게 대흉근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반대쪽 팔에 대흉근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던질 수 있게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대둔근과
흉요추 근막, 그다음에 광배근, 반대쪽 광배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회전하는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달리기나 던지기, 휘두르기 모두 이 상하체를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회전 토크를 만들어내고 회전 비틀림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달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제 휘두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흉추 회전이라든지 고관절 회전이나 어깨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동성이 충분히 해야 충분히 이런 회전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회전이 그러면 이제 골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제 골반은 아니고 이제 고관절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골반이 회전되어 있지만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안쪽에 골반과 다리뼈가 만나는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회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그래서 이쪽 골반뼈, 이제 장골이라고 하는 골반뼈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다리로 연결되는 이제 대퇴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골반뼈와 대퇴골 사이 만나는 이 부분을 이제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반을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내외전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이렇게 골반을 잡아당겨서 이제 회전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골반 회전보다는 이제 고관절 회전이란 말이 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필요한 대부분의 운동들, 그러니까 야구나 골프, 테니스, 뭐 아이스하키 같은 모든 동작들이 이 내회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일반인들 경우에는 뭐 내회전 각도가 30도 이상 나오기 힘든데요. 지금 골프 프로의 모습을 보면 팔은 이쪽 방향인데 골반은 거의 90도까지 이렇게 돌아 있어서 이 고관절 회전이 거의 60도 이상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관절의 어떤 가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관절 회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대부분 이제 허리 쪽에서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허리 쪽에 불필요한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주저앉고 그러면 디스크에 부담이 생기고 내려앉으면서 협착증이 생기고 어떤 이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허리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고 잘못 치셔서 뭐 허리에 이제 디스크 질환이 생겼다. 그래서 물론 허리 쪽에 대해서 주사 치료도 하고 뭐 물리 치료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어떤 가동성, 그다음에 흉추의 어떤 가동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다시 재발되는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이제 병원이나 이제 PT샵에서 이제 재활 트레이너 할 때, 나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는 치료 안 해주고, 이제 고관절이나 등 쪽만 치료해주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도 같이 치료하는 이유입니다. 골프 재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허리 특히 이제 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안정성, 안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이제 대각선으로 위치된 근육을 이제 사용할 때 이 코어가 이제 잘 버텨주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이제 가동성이 있어야지 이 근육들을 충분히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성과 그러니까 가동성 위에 이제 안정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강한 근육이 있어야지 이제 효율적인 스윙이 될 거고 효율적인 스윙을 하셔야지 골프 중에 이제 부상받을 염려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이제 일반인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3개만 뭐 2개만 꼽아 말아보면 보통은 이제 좌측 고관절 내회전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흉추의 어떤 회전이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고요.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깨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안정성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동성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게 돼서 강한 힘을 내 몸이 못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동성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골프 부상 위험성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골프 자세 평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 내용은 이제 TPI라는 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PI에서 하는 이 자세 평가가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벌써 개발된 지 15년, 20년 가까이 된 이제 방법이어서 대부분의 골프 프로들이나 이제 트레이너들이 다 거의 이 용어를 쓰고 여기에 거의 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많이 다른 좋은 방법들이 남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I에서는 이렇게 16가지 동작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크게는 한 1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상면. 시상면은 저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이 시상면에서 어떤 이제 잘 유지가 되는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S 자세, C 자세, 그다음에 역척추각, 헤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고, 가동성 측면에서는 흉추의 가동성, 그다음에 고관절의 가동성, 이제 어깨의 가동성이 필요하게 되고, 흉추의 가동성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플랫 숄더 플레인이라서 누운 어깨면이라고 제가 한번 해석해 봤고요. 그다음에 고관절 회전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웨이나 슬라이드, 해닝백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볼 거고, 어깨 가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치킨윙이나 플라잉 엘보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체 분리나 어떤 기술적인 운동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오버 더 탑, 캐스팅, 스쿠핑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 myTPI.com이라고 하는 이제 TPI 단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영상이라든지 자료들이 풀려 있고요. 아마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고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상면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시상면이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인데요. 이 아담 스콧의 스윙을 보시면 이 어드레스와 이제 탑, 임팩트 지점에서 이 척추각이 계속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 발목 각도가 거의 이제 비슷한 각도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척추각이 유지가 돼서 일단 코어가 딱 잘 버텨줘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척추각을 잘 유지하여야지 이 고관절과 발목 이런 것들을 잘 쓰면서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이런 스쿼트 자세, 기마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야구를 칠 때도, 수비를 할 때도 거의 기마 자세이고요. 배구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스 스케이팅, 그 다음에 저희가 스쿼트 같은 동작, 운동, 피트니스 할 때도 그렇고, 농구같이 점프할 때도 보면은 다 준비 동작이 이렇게 스쿼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자세가 저희가 이제 코어, 그러니까 요천추의 안정성이 가장 확보가 되는 자세이고요. 또 이 자세에서 고관절, 무릎, 발목 강도가 이렇게 자기 움직이는 거에 가장 중앙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각도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재활 운동 중에 이런 데드버그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데드버그 운동이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허리는 이제 하나도 안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필라테스의 이런 리포머 같은 운동을 보셔도 허리 이제 저희가 이제 밀어서 고관절 무릎 움직일 때 허리는 안 움직이게 하는 게 리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스쿼트 동작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스쿼트 운동이 이제 재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 되었고, 이렇게 기본적이 된 이유는 우리 시상면의 안정성, 이렇게 척추 각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고관절이나 다른 관절들을 잘 쓸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세이고, 재활 시에 가장 먼저 이제 하게 되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각이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지 또 회전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 이제 원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가상해 봤을 때, 뒤쪽에 이 후관절은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이쪽이 아래쪽에 이게 이제 관절 돌기고 이쪽이 위쪽의 관절 돌기라고 봤을 때 저희가 척추가 굽혀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굴곡, 신전, 굴곡, 신전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이 될 때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왼쪽이죠.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왼쪽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약간 굴곡 형태로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 왼쪽은 이제 이렇게 닫히는 이제 신전 형태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할 때는 한쪽은 이제 굴곡 형태로 이제 벌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닫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형에서 다시 보시면 이제 관절 돌기 이제 아래쪽, 위쪽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제가 굴곡이 되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신전이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접히면서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이제 가동성이 떨어져서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굴곡할 때 부딪히게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신전할 때도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굴곡이나 어떤 신전 동작이 뭐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 군데에, 그러니까 뭐 왼쪽에 굴곡이 안 되든 왼쪽에서 뭐 신전 작용이 안 되든 다 회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 잘 되려면 이렇게 그 시상면에서 이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부상도 덜 당하고 회전도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면에서 큰 이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S 자세, 그 다음에 C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S 자세는 그림에서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허리가 너무 잘록하게 뒤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경우를 S 자세라고, C 자세는 등이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구부정한 자세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약간 일자에서 살짝 들어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이제 전만 각도인데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걸 이제 전만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볼록한 걸 이제 후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만과 후만이 적절하게 있는, 약간 전만이 있는 정도가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일상생활 자세에서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같이 S 자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추 전만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C 자세인 경우에는 이게 구분등 자세, 저희가 스웨백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만 자세인 경우는 대부분 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구분등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신전과 굴곡을 하게 되는데, 이 적당한 각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신전이 돼 있으면, 이제 전만이 있으면 이렇게 후 관절 쪽 뒤쪽의 관절들이 많이 눌리게 되겠고, 걔네들이 손상을 받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낮아지고, 여기서 낮아지면 디스크에 부담이 더 커질 거고, 그럼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이제 협착증 같은 이제 다른 질환들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너무 이렇게 굴곡된 형태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 뒤쪽에 있는 디스크막이 이렇게 섬유륜 같은 것들이 파열되면서 찢어지게 되고, 이게 반복적이 되면 이제 디스크 질환이 생기고, 뭐 더 심해지면 디스크가 이제 터져버리는 어떤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적정한 어떤 각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S 자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어떤 이 코어가 약해져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이제 주 증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최프로와 나만이 유튜브의 채널에서 이렇게 허락받고 이제 사용한 건데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이랑 오른쪽에 계신 일반인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고관절이 많이 회전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건 허리가 많이 전만이 되고 많이 꺾이고 골반도 이렇게 앞으로 많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여자분인데도 200m 이상 드라이버를 치시는 일반인 같은 경우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허리가 좀 일자로 서 있는 느낌을 받고 회전이 거의 이제 고관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에 엉덩이 근육을 잘 쓸 수 있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힘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허리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회전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특히 이런 동작을 하시면 허리의 부상 위험성도 많아지고 또 거리는 또 안 나니까 뭐 불필요하게 힘을 더 많이 쓰면서 더 부상 위험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반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골반을 이제 정구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훅을 시키는 근육들은 이제 강화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이제 복근이라든지 엉덩이 근육들, 대둔근 같은 이제 근육들이 이제 훅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좀 강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구를 만드는 이제 고관절 굴곡근이라든지 이제 아래쪽 기립근 같은 이제 근육이 너무 강화되면 너무 전만을 골반을 좀 앞으로 기울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마사지 해주거나 더 풀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네, 영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개월 이제 아기 자세, 데드버그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코어를 잘 잡고 팔다리를 움직일 때 이 코어 허리는 안 움직이게 버티게 하는 이제 운동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전만을 잡아주시면 S 자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릭이 안 되는 그리고 C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C 자세인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흉추의 가동성과 그다음에 고관절의 가동성, 특히 이제 힙힌지 같은 동작들이 잘 안 되는 거랑 관련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 가동성 스트레칭을 폼롤러 등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해주시고요.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힙힌지 동작은 이 고관절이 이제 잘 접히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일반인 분들이 고관절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고관절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앉았을 때 바지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고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접히게끔 하고 엉덩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하는 이렇게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무릎이나 이런 데서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제 등이 구부정하게 되는 C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99습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같은 자세에서 이렇게 숙여주시면 스트레칭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들을 통해서 이 힙힌지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역척추각에 대해서 볼 텐데 저희가 탑 포지션에서 이렇게 약간 척추각이 오른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요. 역척추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왼쪽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택 앤 틸트 같은 스윙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추적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래쪽 허리가 너무 과신전된 거는 이제 부상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TPI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역척추각이 척추 디스크 질환이 가장 흔하게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회전이 탑에서 잘 되지, 만약에 흉추의 어떤 회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전이 되지 않으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척추각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럴 때 오른쪽 척추가 이렇게 뒤로 압박이 됐다가 그리고 다운스윙 때 쓰면서 갑자기 앞으로 훅 숙여지면서
뒤쪽 디스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심한 경우 이제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디스크 파열과 가장 많은 자세, 관련이 많은 자세가 이 역척추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전이나 어떤 회전 가동성이 충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어의 안정성이 있어야지 되겠죠. 근데 만약에 S 자세와 같이 코어가 좀 부족하거나, 네, 흉추나 이런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보상적으로 이제 허리를 신전하는 형태로 이제 과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부상 위험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로스 오브 포스처, 제가 해석은 헤드업이라고 해봤는데요. 로스 오브 포스처는 옆에서 봤을 때 이 척추각과 무릎, 발목 각도가 이게 깨지는 모든 상태를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척추각을 유지 못하는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회전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가동성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골반을 고정한 채 이제 흉추를 이제 회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견갑대, 어깨를 고정하고 골반을 회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흉추의 가동성, 그 다음에 그리고 고관절의 어떤 가동성,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에서 골반은 고정한 채 이렇게 그 흉추만 회전하는, 이제 어깨만 이렇게 회전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가 많이 움직인다면 뭔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펠빅 로테이션은 반대로 이제 상체를 고정하고 골반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 움직인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잡아준데 좀 잘 된다 그러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회전도 골반을 고정하고 어깨 회전, 어깨를 고정하고 골반 회전, 이런 형태로 이제 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전 각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 회전 각도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고관절이 회전되는 정도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회전이 골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골프 치실 때 이제 흉추 회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고정해 놓고 이렇게 흉추를 회전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흉추를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고정해 놓고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골반을 고정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견갑대, 어깨를 고정하고 골반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 중에는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중요한데, 상하체 분리라는 거는 이제 상체랑 이제 하체가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이제 꼬임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골프 프로들이 대부분 중요시하는 게 이 트랜지션 동작이거든요. 트랜지션 동작이 이렇게 견갑대가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견갑대를 고정하고 골반을 하는 어떤 스트레칭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면은 이런 형태. 그래서 견갑대를 고정해 놓고 골반을 돌리게 하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흉추 회전을 하는 게 오히려 골프 스윙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고요. 하지만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회전에, 방금까지 이제 시상면에 관한 봤고요. 이제 회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더 회전에 대해서는 이제 누운 어깨면, 플랫 숄더 플레인이 있는데, 요렇게 어깨 선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서버리는 거를 이제 누운 어깨면 플랫 숄더 플레인을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그 상하체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서 이제 견갑거근이라든지 뭐 상부승모근 이런 데 좀 과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통증이 생기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면서 어깨 극상근이라든지 이런 그 힘줄 손상도 많은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가장 흔한 자세 중 하나는 이제 배치기, 얼리 익스텐션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드레스 시에 이렇게 빨간색 선을 연결했을 때 임팩트 시에도
이 왼쪽 엉덩이 부분이 이 선에 닿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앞으로 밀려버리는 걸 얼리 익스텐션이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 자세, 이제 스웨백 자세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일상생활 중에도 골반이 항상 이게 앞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 근육들이 굉장히 짧아져서 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얼리 익스텐션 자세가 잘 되게 되고 이렇게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골프 연습하면서 이런 연습을 하려고 해도 일상생활 중에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자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교정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마사지 같은 거 하면서 먼저 해결을 하고 골프를 하시면 훨씬 잘 치실 수도 있고 부상 위험성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왼쪽 고관절의 내전 가동성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골반이 자꾸 앞으로 밀리면서 불필요하게 골반, 허리에 많이 움직임이 생겨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천장관절염, 요추염자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측 좌우 움직임을 볼 텐데,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인 거를 이제 스웨이라고 하게 되고, 왼쪽으로 많이 움직인 거를 이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체중을 잘 왼쪽으로 쓸지 못하는 게 행잉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회전이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이제 측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관절의 어떤 회전이 이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추나 이제 골반의 움직임이 많아져서 뭐 천장관절염, 대전자증후군, 장경인대 힘줄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골반의 회전이 잘 안 되니까 누군가 대신 해주게 되면서 무릎이나 발목들이 이제 회전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측면 운중이 있는 경우에는 고관절 가동성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을 잘 쓸 수 있는 이제 둥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백스윙 자세에서 이 고관절의 가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임팩트 지점에서도 이 좌측 고관절의 가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둔부의 이제 근육은 어떤 형태로 쓰는 게 좋으냐면 이제 다친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얘기는 다쳤다는 얘기는 그 끝에 부분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을 이제 다친 운동이라 하게 되고, 신장성 수축이라는 거는 늘어나는 것을 약간 버티는 형태로 이제 근육을 써주는 거를 이제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자세에서 이제 골반을 회전시킬 때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둔부 근육을 사용되면 골반을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게 이제 다친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단축성으로 하게 되면 이런 클램쉘 같은 운동일 때 이렇게 하면은 다리는 이제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다리에서 골반 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죠. 하지만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것은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을 이 방향으로 당겨주는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친 형태에서 이제 다친 사슬 형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골프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뭐 대부분 런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내려주는 펠빅 드롭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플레인 같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서서 이쪽 골반을 이렇게 내리면서 좌측 둔근을 이렇게 늘리면서 버티게 하고 다시 단축성을 쓰고 다시 신장성을 늘려주게 하는 이런 그 에어플레인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좀 내용이 아직 조금 남아서 좀 더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테크닉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또 일반인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오버 더 탑이죠. 보통 이제 덮어친다 많이 표현을 하고, 이게 덮어치게 되면 이 슬라이스가 항상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그 샤프트 라인에 이렇게 평행한 선이나 아니면 그 공이랑 어깨를 이어준 선 이 아래쪽에서 이 클럽이 움직이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위로 이렇게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오버 더 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상하체 분리 제한이 있는 경우에 생기게 되고, 너무 상체 위주로 하는 스윙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제 가동성이 문제가 생기면 어깨가 이제 분리돼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유행한 이제 수직 낙하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의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수직 낙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 상하체 분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상체가 너무 빨리 덤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클럽이 너무 빨리 움직이게 돼서 이제 저희가 힘을 폭발적으로 모았다가 쓰게 되면 최대한 이제 릴리즈를 늦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딜레이 히팅, 뭐 레깅, 코킹, 샬로잉 이렇게 좀 힘을 누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하체 분리가 안 되고 어떤 이런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이걸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이 먼저 풀리는 걸 이제 캐스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지점에 이렇게 이제 손목이 많이 꺾이는 걸 이제 스쿠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키닝은 임팩트 지점에서 이렇게 팔꿈치가 굽혀지는 걸 말하는데, 이게 치키닝이 중요한 게 그 외측 상가염이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 상가염이 있는 경우에 치키닝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프로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임팩트 이후에 이 전환의 그 접히는 부분이 항상 하늘을 보고 정면을 보게끔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어깨가 이제 외회전이 이제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회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자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스쿠핑이랑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좌측 외측 상가염과 이 어깨 외전 이랑은 상당히 관련이 많고, 이게 치킨윙이랑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손등이 많이 보이고 이제 이렇게 내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외측 상가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장성 수축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육을 약간 늘어나게 하면서 쓰는 게 좋은데, 이 근육을 이렇게 짧게 쓰는 이제 스쿠핑 형상이 또 이제 이제 외측 상가염을 잘 유발시키고, 저희가 이제 뭐 수피네이션 동작을 하는데, 수피네이션 동작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근육을 짧게 쓰지 말고 늘어나게 하는 형태로 쓰게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측 상가염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신장성 수축 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버티는 형태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축하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걸 버티는 형태로, 그래서 뭐 페트병 500cc 정도에다 물 넣으시고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시고, 1초에 돌려서 올렸다가 3초나 5초에 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버티게 하는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잉 엘보라고 해서 이렇게 어깨가 벌어지는 경우 말고 이제 오른쪽 어깨에 가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외전 가동성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이런 형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골프를 이제 효율적으로 잘 치시는 분들은 이런 신장성 수축 운동, 그러니까 근육을 잘 늘리면서 버티고 그걸 이제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는데요. 대부분의 스포츠가 다 이런 신장성 수축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던지기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런 게 되고,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뿐만 아니라 이런 인대와 힘줄 같은 연부 조직의 어떤 탄력성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근육은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이런 인대 힘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이제 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없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던지기나 이제 휘둘리 같은 동작을 할 때는 이제 신장성 수축을 통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도 이제 신장성 수축 운동이고, 전 세계에 이렇게 뺨 때리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이제 기절을 시키나 하는 운동인데,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손목도 신전이 되어 있고, 팔꿈치도 신전이 되어 있고, 어깨도 이제 벌어져 있고, 몸도 상당히 열려져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충분히 저희가 열지를 못하는 거죠. 어깨를 열지 못하고 골반을 열지 못하고 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인아웃돼서 이제 푸시가 난다든지 아니면 당겨 쳐서 이제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들 계속 생기는데 항상 이게 교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의 제 가장 문제는 이걸 근육들을 좀 짧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짧게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프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서 치게 되면 근육들은 늘려서 스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부상 염려도 많이 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런 근육들을 다 늘려서 쓰는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피네이션이라 표현하게 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땐 이 근육을 좀 이렇게 늘려서 쓰는 게 수피네이션 동작이 나타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바이러스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꼴리는데 혹시 골프 치면서 어떤 부상을 많이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랑 프로랑 좀 틀리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큰 관절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데, 이제 허리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같은 고관절 이런 좀 큰 근육들 다치는 경우가 많고, 프로들은 이제 큰 근육들을 워낙 잘 쓰기 때문에 이 작은 관절들이 못 버텨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물론 허리가 좀 많은 부분이겠지만 프로의 경우에는 왼쪽 손목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윤이님이시고요. 남편이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골프는 매일 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5언더 치신다고요. 부럽습니다. 허리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MRI 찍었는데 스파인이 이제 척추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고 하시는데요. 골프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시는데,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제 골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운동들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 스윙이 이제 좀 한쪽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부상 위험성이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또 일반인들 가장 문제가 골프는 허리를 쓰는 운동이라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을 쓰는 거고, 고관절에 이제 둔부 근육을 사용해서 스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관절 가동성과 흉추의 가동성을 잘 만들어줘야지 허리에 이제 부담이 적어진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고관절 가동성, 그 다음에 둔부 근육 강화, 이걸 좀 신경 써주시면 아마 부상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밍밍이 기원님이시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한쪽 골반이 무척 아파하세요. 운동을 쉬면 좋아진다고 해요. 골프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봐야 되지요. 그래서 골프 치신 분들 중에 이제 골반 통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바깥쪽 부분, 골반의 여기 바깥쪽 부분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이렇게 약간 찝히면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같은 경우는 골반이 이렇게 너무 좌우로 움직임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는 이 골반 정굴이 너무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골반이 정굴이 되면 위쪽은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아래쪽은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골반을 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쪽이라면 골반 좌우 움직임을 줄이는 어떤 강화 운동 같은 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 안쪽으로 많이 아프시다 그러면 골반이 정굴되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훅을 하는 근육 강화시키고, 정굴을 하는 이제 근육들을 이제 스트레칭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트레이너 분들이랑 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뚱땡이 멧돼지님이 보내주셨고요. 골프 치고 다음날 등이나 팔에 근육이 뭉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고 골프 칠 때 초콜릿이나 사탕이 도움이 되나요? 오래 치다 보니 당이 떨어져서요. 물론 당을 보충시키는 건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골프가 뭐 4시간, 5시간 치다 보니까 약간의 당이 이제, 근육의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니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이나 팔에 근육이 잘 뭉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근육들을 이게 단축성으로 이렇게 약간 끊어치듯이 하는 스윙이, 근육의 그 부상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다 그러면 운동 전후로 이제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고, 그래서 근육들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버티는 형태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팔씨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다가 힘들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버티게 되죠. 그러니까 근육들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버티는 형태로 쓰는 게 힘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장성 수축할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랑 이제 배워서 이제 뭐 골프 프로 분들이랑 이제 상의해서 그런 것들 접목하시면 부상도 줄이고 거리도 늘고 성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골프 재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거는 이제 프로분들이나 이제 골프 트레이너 분들이랑 좀 상의하셔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좀 의학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데 통증이 있으면 이런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한테 상의하셔서 교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에이지 슈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